자, 어설픈 후보들, 빗자루만도 못한 자들을 야당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도요, 심판 응징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은 다 덮어주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저 난리가 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세훈이가 국가적 주택 700만 원 이하 원가 판매를 공약으로 이번에 내세웠다면 이거는 8대2 정도로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야당은 그냥 그 말만 하고 이 피켓 하나만 꼽아놔도 내년 대선도 따놓은 당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의 주택정책요, 이 부동산이 가른 이 선거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탄력, 한강변 35층 제한 완화, 한강변 단지 위주로 재건축 활성화, 중앙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톡은 공화국의 카르텔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에 속대를 넣어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주요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문가리 정권이 하겠다던 공공 재건축은 사라지고 구청에 인허가 소관이 되어가면서 오세훈 서울시와 더불어서 그냥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아주 활성화될 거다. 아마 재벌 건설사들이 이 판을 짤 건데 녹아나고 이 업자들, 시행업자들도 녹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까지 높여주겠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서울시 의회가 지금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라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오세훈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한국의 수구 기득권들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보장해 주려 갈 것이다. 그래서 5년간의 신규 주택 36만 채를 대형 건설사를 통해 공급하겠다. 자, 35층 룰을 폐지하면 압구정동에 엄청나게 높게 지을 수 있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개발 호재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부분도 속전속결로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갈등은 빚겠지만 결국 오세훈은 오랫동안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토건족들, 그러니까 재벌 건설사,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대한민국 상류층 등이 원하는 부동산, 고가 부동산 공급사회. 그래서 부동산을 얼마든 지어서 공급만 하면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참 기가 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거 전에 갈기갈기 난도질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LH 투기 사태에서 왜 분노하고 왜 불공정을 이야기하는가? 왜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폭등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집이 한 평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또 부산에 있는 이 사람 이것도 또 보통 아닙니다. 지난 보선 하루 전날 보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박영준이 가덕도를 찾아가지고 성공한 공항 위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전망대를 찾아갔어요. 6일 오후 2시에. 선거 전날 그 바쁜데 가덕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부산의 국회의원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 시민과 함께 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승이라는 자는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발의했다. 이 법이 제출된 지 3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 시민의 수건이자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이 드디어 뜨기 시작했다.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하태경은 민주당의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는 김태년이가 3월 31일 날 야당이 시장되면 가덕도 신공항 흔들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야당 시장되면 정부가 안 도와주겠다고 부산 시민 협박한 거다. 부산 시민이 바보인가 계속 부산 비하하더니 이제 협박까지 하나. 법 통과시킬 때는 요란 떨더니 야당 시장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야 하는
하지 않나. 조기에 완공해야 하는데 협조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 저희들이 시장이 되어서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완공하고 방해 세력들을 다 정리할 테니 부산 시민은 방해꾼에 신경 쓰지 말아요. 박영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 된 것이고 여야가 힘을 합쳐 했기 때문에 박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가덕도 공항이 불가역적 사업,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되고 동시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끝나자마자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정치적으로 여야를 넘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여야를 따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부산 시민으로 버림을 받을 거다. 이제 부산 시민 팔고 자빠졌어요. 대부분이 관심도 없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국제 물류 허브 공항으로 만들고 남북권 전체를 연결하는 국제공항, 부산의 신산업 육성하는 기폭제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부터 지성을 모아 성공한 공항으로 되도록 힘을 집중해야 된다.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평당 수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으로 월세 전세까지 올라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오세훈은 아마 레미안이나 프로지오가 제일 좋아할 부동산 개발 정책을 총대를 맺고요. 이 박형준은 이 한국의 토건족들이 가장 좋아할 저 불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수십조가 들어가야 될 저 공항을 하겠다고 국가 예산 낭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보수 언론들이 입을 쫙 다물고 있어요. 오세훈의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고 국민의힘의 박영준 당선자가 말하는 데 대해서는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저 공사판 벌어져서 국가 예산으로 필요도 없는 저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썩은 야당들에 대해서 비판 기능을 지금 상실했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레미안 프로지오가 좋아할 오세훈, 그리고 건설 토목업자가 좋아할 현대건설이 좋아하겠네요. 현대건설이 좋아할 저 가덕도 신공항. 이런 부분들을 왜 하겠다고 나서는가? 저는 철학이 없는 오세훈과 박영준의 이런 형태라면요.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이 보수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길 건데 이런 짓거리를 함으로써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요. 선거에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안철수는 잘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아주 칭찬하고 싶고요. 이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단일화가 오세훈으로 돼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안철수가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인 노력과 인내는 진짜 칭찬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안철수는요, 인내를 발휘했고 그리고 이 보수판에서 자기가 접착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보였습니다. 안철수는 보수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자격이 있고 저렇게 씨를 뿌려서 거두어가는 정치를 배운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요.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이철우 교수를 만나 밖으로 흘린 말, 그건요. 보궐선거에 대해서 매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윤석열이 보궐선거의 의미를 성 문제에 의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성 문제로 국한시켜서 언급한 부분 또한 무언가 본질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짜 본질을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비본질을 억지로 말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이 사전투표를 지난 금요일 날 아버지를 모시고 하러 가는 장면에서 보인 태도 또한 윤석열이 왜 저러나 누구의 통제와 영향에 들어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본인이 자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저런 행보를 하는 한은 당분간은 그의 지지도가 고공행진할지 몰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절대 저런 식으로 남을 속이면서 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요, 홍석현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저는요, 저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미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선을 가겠다는 사람이 진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고 뭔가를 갖다가 이 자락을 깔고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건 대선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자, 김종인, 수고했어요. 고생했고 선거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고생하는 보람이 있었지요. 자, 오늘 이제 대표직을 놓고 휴가를 떠났는데요. 저는 김종인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은 여생을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민주주의와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치 행보를 해달라. 저 사람 집에만 있으려도 제가 볼 때 절대 집에만 있을 사람이에요. 또 윤석열을 잡고 뭐 어떻게 해서 제3세력을 만들든지 국민의힘에 또 들어와서 방향을 몰고 갈 건데요. 자,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가졌던 경제민주화, 그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니까 이미 기득권의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팔순도 넘은 저 사람이 이 정치판에 왜 필요하냐. 그가 기존의 보수가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여성에서 보수가 개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수구 기득권과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마치 정치 기술자처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